네,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다음 주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헌법재판소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. 월요일인 3일에는요,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헌재가 결론을 내립니다. 4일과 6일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이어집니다. 재판관 임명도 변론 기일도 하나같이 탄핵 심판의 주요 변곡점입니다. 먼저 3일부터 볼까요? 이 헌법재판소가 무슨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까? 네,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. 이게 왜 중요할까 싶으시죠? 현재 8명이 판단하는 대통령 탄핵 여부를 9명이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마 후보자는 야권 추천이고 야권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탄핵 심판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쉽게 비유를 하자면 탄핵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아군이 한 명 더 생기는 거고 탄핵을 막아야 하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적군이 한 명 더 늘어나는 셈인 겁니다. 헌재 구성이 바뀌는 것만큼 이 탄핵 심판 결정이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변론 기일은 왜 중요한 겁니까? 네, 출석하는 증인들 면면을 보면 그럴만합니다. 4일부터 보면요.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,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,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. 이진우, 홍장원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전후로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힌 인물들입니다. 여인영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죠.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아픈 진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6일은 어떻습니까?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계속 이어질 분위기입니까? 네, 6일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대에 섭니다. 의결 정족수 안 채워졌으니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했다. 이렇게 곽 전 사령관이 자기 입으로 말한 대통령 지시였는데요. 논쟁과 반박을 주고받는 자체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슈만 키워줄 수 있는 판이 되는 거죠. 이런 상황 대통령 쪽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까? 네, 탄핵 심판 국면에서 대통령 쪽이 가장 믿는 건 역시 여론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무슨 진술이 무슨 증언이 나오든 흔들리지 않는 공고한 지지층을 만들어 놓는 건 말이죠. 사실 다른 카드라는 것도 딱히 떠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맞습니다.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카드이자 유일한 카드인데요. 오늘 국민변호인단이란 조직 구성을 예고한 것도 이런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. 내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 모임, 즉 노사모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.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강하디 강한 결집입니다. 저희가 단독 보도도 했지만 이 대통령 접견 역시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. 이건 역시 여론전의 어떤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대통령이 옥중에 있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여론전의 이 핵심 창구가 될 것 같습니다. 만나고 가는 사람마다 대통령의 생각과 말을 전달할 테니까요. 어제 대통령 참모진과의 만남 이후의 메시지만 봐도 비서관, 행정관, 안부부터 물었다. 각자 위치에서 최선 다하라. 동요하지 말라는 당부를 했죠. 한 명 한 명이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. 한 명 한 명이 스피커가 된다.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심지어 만나려고 선 줄도 깁니다. 월요일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 투톱에 의원들도 335 이미 예약을 해놨고요. 친윤 의원들 움직임도 감지됩니다. 전직 참모진은 예약만 했지 아직 구체적 날짜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한 주라면 여야 모두 치열할 것 같습니다. 네, 여야 정치의 중심에 또 한 번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당장 3일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재 결론 나오면 여든 야든 임명하지 마라, 임명해라, 최대행 결정만 바라볼 테니까요. 앞선 리포트대로 야당에서 탄핵이란 단어가 공론화되면 전국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